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당 김주현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옷을 또 해주셔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저희 또 각구미님께서 네. 옷을 또 직접 네. 두 개의 패치를 다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한 땀 한 땀 글쎄 정말로 말이에요. 네. 술을 놓으신 네. 옷이거든요. 스타일리스트님께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한테는 스타일리스트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칭하고 싶어요. 어떻게? 변신어. 변신어. 우리를 인간으로 변신시켜 주시는 분. 네. 오실 때 보면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나면. 그렇죠. 인간이 되는. 네. 자, 어쨌건 저희 이제 지금 뭐 옷자랑을 한창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200회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제가 오기 전에 200을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시선 200의 시를 쭉 살펴보다가 네. 영화당에 너무 어울리는 시가 있어가지고 한 편 짧게 적어왔습니다. 이건 일부 브리핑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지어. 월하 독작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네. 달빛 아래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에 독작.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약간 바꾼다면 평화 독상, 형광등 아래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달빛 아래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 술잔 들어 달 맞이하고 그림자를 대하니 셋이 되었구나.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 대한 시예요. 네. 영화란 결국 그림자의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빛을 쏘아가지고 네. 그 그림자가 형상을 만드는 건데 어쩌면 혼자 술을 마시는 거랑 달빛이랑 혼자 영화를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월화 독작, 형화 독상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좀 약간 품격 있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 네. 또 멋지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회 특집을 뭘 해볼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논의 끝에 사실 이 주제를 골라왔어요. 달려라 영화당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네. 어디까지 달려가나? 엑셀에서 뭐 네. 발을 떼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장 호쾌한, 가장 멋진 카라이식 영화 두 편을 네. 달려라 영화당이라는 타이틀 아래 가져온 거죠. 네. RPM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그래서 한 번 8천, 7천? 8천까지 가야지 네. 우리의 어떤 신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경지가 되는 순간이 올 것 같고요. 네. 이거 고르실 때 제가 아이디어를 같이 냈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좋은 거 많았어요 사실. 그렇죠. 200이라고 해서 제가 이 감독님, 백 감독님 하자.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네. 동물원 영화를 하자.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200이 그 영화의 주하고 비슷하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 무시당하고. 다 무시해주죠. 네, 달려라 영화다. 다 잡소리 집어치우고 우리는 달려야 돼라는 어떤 신념과 의지가 그렇죠. 보이는 네. 그런 맞습니다. 영화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이고요. 뭐 200회 특집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또 그냥 순수하게 두 편이 워낙 또 재미있고 뛰어난 영화라서 네. 함께 이렇게 또 모아봤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되고요. 네. 자, 1번 브리핑은 또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그간의 역사를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좀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스쳐가는. 영화 포드 V 페라리를 보다가 네. 이 장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기가 출전하게 되는 르망 24라는 경기 레이싱 코스를 한번 쭉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미리. 네. 그 장면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네. 여기 BTV 사옥 보이시죠? 실제로는 저 BTV 사옥이 저렇게 작지 않은데 네. 한번 제 깨알같이 개조하셨군요. 만들어갖고 네네. 스타트 라인부터 네. 저희의 200회 역사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레이싱처럼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일단 4회차 저희가 1939년의 영화들이라는 특집을 하면서 기억나네요. 저한테 기억이 남는 이유가 네. 이 회차 찍을 때 영화 이렇게 재밌는 게 많구나. 옛날 영화들도 영화당을 하면서 영화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그런 계기여서 제가 골라왔습니다. 저게 벌써 4년 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9회, 10회 원작이 있는 영화들을 한번 저희가 해봤었고요. 서로 이제 교대로 했었죠. 그렇죠. 12회 전설적인 한 줄평
본인 스스로? 보레다 이루카즈 감독님의 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가 바로 저 12회 정말 옛날 까만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네요. 26회차에서는 자동차 액션 영화를 한번 다룬 적이 오늘하고 약간 또 주제가 비슷해 그렇죠.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고요. 네. 38회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던 최고의 대사를 뽑는 회차도 기억에 남습니다. 생생합니다. 38을 지나서 49회차에는 공개 방송을 했었고요. 아, 그랬었죠.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을 3번 했었는데요. 50회차, 20회, 174회. 오. 세 번의 알프레드 히치콕 특집을 했던 기억이 나고 55회차 에일리언 시리즈를 했던 기억을 지나서 75, 76회는 빨간 안경이 그려져 있죠. 빨간 책방이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공개 방송을 했던 회차여서 또 네. 기억에 남습니다. 횡단보도 저렇게 그려도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을. 87회차에서는 2017 베스트를 5개씩 뽑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97회차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PTA. 폴 토마스 앤더슨. 네. 그리고 100회차에는 100분짜리 영화 2편을 했었죠. 네. 네, 50-50 그리고 아티스트. 사실 이번에도 200분짜리를 할까 하다가 제가 죽어요. 아이리시맨 이름 가시려고 그러죠.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129회차 많은 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악역 특집을 저희가 네, 네. 했었습니다. 네. 136회차 쿠엔틴 타란티노. 네. 147회는 네,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는 네. 키키키린 네, 배우님의 특집을 저희가 또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172회차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을 하면서 또 상업적이고 큰 영화들을 다루는데 저희가 소홀하지 않았다. 네, 영화당은 참 품이 넓다. 네. 이런 말씀. 그래서 오시면 이제 190회차에 저게 뭐죠? 봉준호 감독님입니다. 아, 네. 네, 봉준호 감독님이 BTV 사장님이신 건 아니고 네, 네. 하필 또 걸려있네요 이렇게. 이번에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를 또 석권하신 네, 네. 봉준호 감독님까지 이렇게 참 힘든 코스를 밟아왔는데요. 제가 영화 그 포드 페라리를 보다가 이 장면을 보다가 굉장히 대사가 좋았었어요. 자, 아들한테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3분 30초가 지나는 거야. 24시간 중에. Right, and the first 3.5 minutes of 24 hours.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200회차를 지나오면 4년이 지난 거야. 100년 중에. 네. 100년 중에 겨우 4년 지났을 뿐이다. 네, 네. 앞으로 더 네. 가열차게 네. 달려라 영화당. 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지난 200회를 정리해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자, 더 밟기 위해서 네. 두 편의 영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죠 이제. 네. 수동 쓰시는구나. Carol Shelby, Maybe. Lee Iacocca, Ford Motor. You need a pure racer behind the wheel of your car. That's Ken Miles. You're gonna build a car to beat Ferrari with a Ford. Correct. This isn't the first time Ford Motors has gone to war. We know how to do more than push paper. Go ahead, Carol. Go to war. Thank you, sir. Do you think you can beat Ferrari? We're lighter, we're faster. We're gonna make history.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굉장히 기억에 생생하시죠? 네. 지난 겨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네. 포드 데페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영화 평론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났는데 100분 지난 줄 알았다. 네. 네. 혹시 네, 그분이시죠? 네. 아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가 러닝타임은 사실 2시간이 훨씬 넘는데 정말 진짜 이거 첫 시사회를 제가 굉장히 일찍 봤는데요. 그때 이제 휴대폰을 반납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폰이 없이 중간에 시간 같은 거 전혀 확인 못하고 뭐 시계도 없고 그리고 영화를 봤는데요. 보고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짜 한 100분쯤 지난 줄 알았는데 러닝타임이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저도 정말 이번에 보는데 네. 처음 보는데 너무 시간이 잘 가가지고 혹시 뭐 너무 무료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적극 추천해주는 시간 잡아먹는 하막. 네. 일단 연기에 관한 얘기 짧게라도 좀 네.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크리스천 베일은 정말 연기 테크닉에 관한 저는 정말 위대한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어마어마한 네. 배우고요. 다만
이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이 정도 영화를 봐도 뭐 크리스천 베일은 항상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살을 찌웠다 뺐다를 너무 잘하시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살 빠졌을 때 약간 등이 구부정하고 정말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져서 늘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는 그 사람을 정말 연기한 것 같은데 정말 전 보는 내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날렵한 공격수처럼 연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반면에 또 맷 데이먼은 정반대로 두툼한 수비수처럼 또 연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의 연기 합도 굉장히 잘 맞아서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당연히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크리스천 베일의 연기인데 사실은 맷 데이먼의 연기도 약간 수비수로서 정확한 위치에서 극 중에서 이야기 구조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너무 좋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물론 투탑이고 두 사람 다 이 캐릭터가 중요하지만 영화 전체를 보면 결국은 마일스를 바라본 쉘비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 이 영화를 장르적으로 구분한다면 당연히 칼 레이싱 영화일 텐데 이 영화는 사실 다 보고 나면 오히려 기업 드라마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네. 이걸 약간 어떤 왕조 시대로 보면은 무슨 충신 간신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어떤 실존적인 결단에 관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깊은 드라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영화를 감히 한 편의 장시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근데 이 네.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캐롤 쉘비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네. 정말 시 같아요. There's a point, 7,000 RPM, where everything fades. I ask you a question. The only question that matters. Who are you? 정말 시 같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후반부에 나오는데 어쩌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시작할 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마지막에 너는 누구냐는 질문 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여서 한편의 거대한 장시처럼 That's 보이기도 where you 했습니다. meet it.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고요. 사실 영화가 이제 제목이 포드 대 페라리 그러면 잘 안 보고 싶잖아요. 네. 제목만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미국적인 가치를 막 이렇게 할리우드 전형적인 방식으로 설파하는 혹시 또 그런 영화일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영화는 많은 그 좋은 영화들이 그런 것처럼 역시 겹으로 짜여져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야기 자체는 뭔가 하면 포드 대 페라리가 레이싱 경기를 벌이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근데 영화에서 진짜 관심을 두고 있는 얘기는 뭔가 하면 포드와 페라리가 각각 어떤 인물로 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은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먼저 페라리 얘기를 한다면 페라리는 당연히 극 중에서 마일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페라리는 어떤 그 회사인가 하면 극 중에서 묘사되는 것에 따르면 작가주의적으로 이 차를 만드는 회사이고 한 사람이 차량 전체를 조립하는 어떤 공정을 가지고 있고 수공업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일스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다음 결정적으로 극 중에서 페라리는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죠. 왜냐하면 완벽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근데 페라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일스도 극 중에서 그런 태도 때문에 손님 다 쫓아가지고 이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그 가게가 문 닫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부분에서는 엔초 페라리라는 페라리의 회장이 이렇게 모자를 벗어서 경위를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눈빛이 오가는 장면까지 있게 되는데 결국 영화를 보다 보면 페라리는 사실상 마일스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실제 역사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대회에 엔초 페라리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실제로 참가 안 했는데 네. 페라리를 등장시켰던 이유는 아마도 마일스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인사하는 그 장면을 넣기 위해서 등장하지 않았던 페라리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면이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일스와 페라리가 같은 인물이라는 설정 하에서 만들어진 장면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또 감동적인 것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면에 그럼 포드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영화에서 이 싸움 구도가 이 포드의 임원 중에 굉장히 밉살스러운 비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정반대되는 가치를 대면은 마일스가 있어서 이 중간에서 쉘비,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이 양자를 중개하는 것처럼 삼각구도로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면 포드가 비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비비는 그냥 이런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장르적인 악역에 불과해요. 진짜 포드는 누굴까? 사실은 쉘비라는 거죠. 포드의 가치라는 것은 뭔가 하면 대량 생산을 하고 최대 다수의 어떤 최대 만족을 어떤 그런 걸 겨냥하는 회사로 극중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쉘비가 뭘 잘하냐면 양자 사이에 매개를 너무 잘하고 속에 없는 말도 상대한테 너무 타협을 잘하고 말도 너무 번드르르 하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포드와 페라리로 각각 마일스와 쉘비가 비유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 모든 일에서 함께 팀으로서 포드 팀으로서 뭐 우승을 이끌어가는 어떤 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이 영화가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이 두 사람 각각 처해 있는 서로 다른 어떤 실존적인 결단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영화가 다루는구나라는 것을 다 보면 네. 눈치챌 수가 있죠. 제가 한동안 또 자기계발서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봤던 적이 있거든요. 자기계발서만이 줄 수 있는 또 힘 같은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한참 보다 보면 그때 보면 설득이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설득력의 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 캐롤 쉘비가 정말 뛰어난 마케터이고 설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캐롤이 포드 2세, 포드 세컨드를 태우고 갑자기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네, 제로낀 장면. 당신이 이 모든 이 시스템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말로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태워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쫙 드라이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 보면 아 캐롤은 정말 뛰어난 마케터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어쩌면 포드하고 캐롤 쉘비가 같은 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웃긴 장면이기도 해요. 캐릭터가 붕괴되는 어떤 순간을 그렇죠.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게 엄청난 울음이 나오는 장면이죠. I had no idea. I wish my daddy, he were alive to see this. To feel this. Now, this is not a machine just anybody can get in and easily control. Absolutely not. I had no idea. Now, you want to win Le Mans. You really want to take first place. Ken Miles is the man to do it.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영화가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이 두 인물이 결단해야 되는 순간의 과제가 서로 반대라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쉘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둘의 관계는 저는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는 앞부분의 어떤 에피소드에서 사실상 복선이 다 깔려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스포츠카를 보는 차주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마일스한테 고치러 온 거죠. 근데 손님한테 그냥 곱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닥투닥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인 건데 그 장면은 이런 의미처럼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 차는 스포츠카였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됐냐면 엔진이 고장났단 말입니다. 사실상 영화를 보면 그 스포츠카이면서 엔진이 고장난 차는 쉘비의 처지에 비유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심장 때문에 레이싱을 더 이상 못하는 사람으로 비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차나 그 차주에 대해서 마일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포츠카를 스포츠카로 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제일 앞부분 내레이션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 7,000 RPM이 되면 결국은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쉘비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인 거고 근데 이 사람의 정체성은 차에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레이싱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를 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일스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스포츠카는 스포츠카대로 몰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살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실상 충고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뭘 어디에 서 있고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문제예요. 바로 쉘비가 그런 문제인 거고 바로 그래서 그 사람은 극중에서 보면 7,000 RPM이 되면 모든 게 모호해진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들에 대해서 마일스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떤 지점에 오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잘 보인다고 생각한단 How do 말이에요. you see it? You're going fast, but as the car speeds up, everything else slows down. You don't do that. You do this, right? And then you see everything. 다시 말하면 쉘비는 너무 몰라서 문제인 사람이고 마일스는 너무 잘한다고 확신해서 문제인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쉘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은 사람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혼자 섰을 때 자기한테 제대로 못 묻는 사람이고 마일스는 정반대로 혼자 있으면 막 날아다니는 사람인데 사람들하고 너무 못 지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막판에 결국은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르게 되는 건데 쉘비 입장에서는 그것이 뭔가 하면 혼자 남았을 때의 질문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일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동 우승이라는 어떤 모티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실적인 인물과 대조를 해보자면 쉘비는 약간 현실주의자, 그렇죠. 현실을 사는 사람이고요. 네. 마일스는 이상주의자입니다. 네. 마일스가 아들과 함께 그 자신이 레이싱하는 곳을 가가지고 비행장 같은 데 가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Look out there. Out there is the perfect lap. No mistakes.
Every gear change, every corner. Perfect. You see it? 이 마일스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 장면에서 이 마일스의 이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마일스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얘기 같아가지고 되게 찡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영화는 연기도 뛰어나고 또 카레이싱 장면을 굉장히 또 액션 연출 잘했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이야기 자체를 너무 잘 쓴 각본이 아주 뛰어난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극 중에서 어떤 단계들도 굉장히 그런 걸 정교하게 짰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스포츠카를 모는 손님을 처음에 고쳐주는 에피소드가 왔다고 그랬는데 그 손님한테 이 마일스가 차에 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3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그 손님은 3번 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둘이 옥신곡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손님이나 그 스포츠카는 사실상 쉘비에 비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면, 초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쉘비가 차 한 대를 똑같은 한 대만 놓고 워낙 수완이 좋기 때문에 한 대밖에 없는 차를 3번 서로 다른 손님한테 파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만약에 연결해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러면 그때 차주는 왜 3번 마일스가 전화했는데 3번 다 전화를 받지 못했을까? 차를 3번 팔고 있었기 때문에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판 차는 누굴까? 이번에는 정반대로 그 차가 바로 마일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쉘비가 마일스를 몇 번이나 팔았을까? 극 중에 세보면 사실상 3번 팔았다는 거예요. 3번 팔았는데 그리고 또 마일스를 사실상 쉘비는 3번 부인합니다. 뭐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거의 베드로하고 예수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언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3번을 파나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포르쉐한테 이 마일스를 팔려고 했던 거죠, 쉘비가. 그래서 이제 렌치를 집어던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드에 마일스를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포드 입장에서 이 사람이 너무 성가시니까 마일스를 엔트리에서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을 옆에다 태워다 놓고 전체 레이싱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마지막으로 제대로 팔죠. 그 3번을 판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을 사실상 배신한다, 침묵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영화에서 그 3번은 언젠가 하면 첫 번째는 연설할 때예요. 어떤 장면에서 이제 쉘비는 이제 연설을 해야 되니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아마 올라가기 직전에는 마일스를 띄워주려고 했을 겁니다. 연설에는 마일스 얘기를 하려고 했을 텐데 막상 올라가서는 마일스조차도 내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헨리 포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순간 사실은 효과라든지 자기를 스폰서링 해준 회사가 포드이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일스한테는 침묵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엔트리에서 제외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은 하지만 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역시 침묵을 했고 마지막 3번째는 느리게 달려라라는 주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뭉개지 않고 상대한테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일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일스에 대한 쉘비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3번의 거듭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 끝에 맨 마지막에 결국은 쉘비는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사실상 영화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333 영화군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3이 약간 또 이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비슷하니까 3 하면 앞으로 나가. 도망갈 때 쓰는 또 이모티콘 같이 쓰는 거 아닌가요? 333이 있어야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달려라 영화당. 네. 잘하셨어요.